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어제도 좀 하락이 깊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제목으로 미국의 하락 첫날 뭐 이런 식으로 써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아시겠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거다. 그거에 대한 공포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유는 12월 비제조 PMI 지수가, 그러니까 서비스업이죠. 서비스 지수가 56.5가 되면서 전달 54.4보다 높고 예상보다도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굳건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강화할 거다. 뭐 이런 분위기로 시장을 이끌어갔죠. 그러면서 뜬금포로 올해도 아닌 내년 2월에 금리 인상이 빅스텝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국은 제임스 블라드가 제시한 것처럼 7% 금리 인상을 한다면 내년에요 빅스텝 3번에 베이비 스텝 3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6번 금리 인상을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7%까지 간다면 물론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연준 5%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4.4에서 4.7에서 5.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계속 어저께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경기 침체 공포 이제 또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 아실 거예요.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을 침식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해요.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완만하거나 강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순탄치 않은 시기에 들어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를 예고를 합니다. 어저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S&P 기준으로 한 20% 정도 추가 하락이 지수 하락을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경기 침체 공포, 어저께는 금리 인상 공포, 오늘은 경기 침체 공포. 근데 재미난 거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어제 이슈나 오늘 이슈나 다 시장의 이슈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금리 조절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롬 파월의 발언이 결국은 주가를 폭등시켰던 것도 다 알던 사실이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이 다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제임스 블라드가 제시한 걸 7%로 간다면 빅스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시장의 화두가 돼버립니다.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은요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닙니다. 거의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벤 버너키 회장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 2년 정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없던 재료가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재료를 이용하고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에서는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됩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2%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5% 정도가 고착화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따진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가파르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있었던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현실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새로운 재료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 뉴스를 오랫동안 검색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나스닥 2% 빠졌네요. 다우도 1% 정도 빠졌네요. 차트를 좀 볼까요? 다우를 좀 보면요. 음봉 2개가 나왔네요. 20에서도 이탈을 했네요.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원래 조정을 줘야 될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선을 맞고 올라가게 되면 타고 오르게 되면
다음에 빠지는 아주 깊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쩌면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미국 시장이 쉽지 않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 지금 드리고 싶네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종합은요 횡보를 하죠. 횡보하는 과정성에서 장대 연봉이 나서 60일선까지 갖다 붙여버렸네요. 그렇죠? 오늘 밤에도 무너뜨리게 되면 이번에는 이 저점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세 네 번째라서 거의 지키기 어려울 거다. 결국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기술적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약 70%, 내년도에 한 70% 정도가 더 빠질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0불 정도까지 갈 거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5,000불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술주가 있는 나스닥도 그 영향을 상당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정말 그 예상대로 70% 정도가 내년도에 하락을 한다면 정말 그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의 이슈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뉴스가 안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안 좋은 뉴스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하락 재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뭐 얘기 안 할 수 없죠. 원달러 어제 급등했죠. 1,400원대 다시 들었었죠. 원달러 어제 원달러 급등을 했습니다. 원달러 볼까요? 네, 원달러가 1,317원인가에 끝난 걸로 체크하는데 18원 80전에 끝났네요. 26원이 올랐어요. 26원이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이제 21선을 향해서 다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 한일에서는 제가 보기엔 1324원 정도까지 갔다가 종가가 1320원 정도에 제가 끝났던 걸로 봤거든요. 1319원 98전이래 끝났네요. 여기에서 1322원까지 갔었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많이 오늘 오를 확률을 열어두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본장이 강합니다. 본장. 역외 환율은 맛만 보여주고 있고요. 본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본장의 흐름으로 본다면 오늘 어쩌면 환율이 또 한 10원 정도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시장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양봉은 지난번 요 지지선이 저항선이 됐잖아요. 그걸 쉽게 뚫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국인 기관이 어저께 2,400 깨졌어요. 2,400 깨졌는데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포인트였습니다. 어저께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특히 기관이 3,000억, 전날은 외국인이 한 3,000억을 팔았는데 어제는 기관이 3,000억 팔죠. 퐁당퐁당 팔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중국은 오히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중국, 홍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나쁘죠.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상관관계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별도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쿼드러블이죠. 올해 마지막 만기, 그렇죠? 올해 선물 누적 매도 싹 다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차이나 런에 의한 국내장의 상승이 좀 있었죠. 근데 코로나 봉쇄를 뭐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중국이 가고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본다면 차이나 런으로 들어왔던 돈이 다시 회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회귀한다 그러면요,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좀 피곤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6조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그 6조가 전부 뭐였냐면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기, KTNG,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종목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인데 어떨까 하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보신다면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적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